쓰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야. 첫 번째 교환. A 합집합 B 하는 거나 B 합집합 A 하는 거나 얘네 똑같다고.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 얘네는 순서지. 대신에 종류가 다 똑같은 종류만 있어야 돼. 합집합은 합집합만, 교집합은 교집합만. 여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괄호가 없었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했겠지. 이거를 나는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거랑 결과물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굳이 표시를 해주면 앞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겠지. 교집합도 마찬가지. 앞에 거 A 교집합 B 하고 교집합 C 이렇게 할 거를 뒤에 있는 B하고 C하고 교집합을 먼저 해줘도 결과는 똑같다고. 그 다음 분배 법칙이 좀 중요한데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헷갈리면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써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우리가 3 플러스 4 한 다음에 2를 곱해야 되는 거를 얘를 2 곱하기 3을 하고 2 곱하기 4를 해서 둘이 갖다가 더해주지. 여기에서 곱하기까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도 집합에서도 연산하는데 일단 연산교가 두 개가 들어가겠지. 여기가 교집합인 경우 그러면 A에다 교집합을 같이 붙여서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A 교집합 B 해주고 A 교집합 C 해준 다음에 연결을 괄호 안에 있는 애로 연결해 준다는 이야기야. 자, 이게 반대로 A 합 그리고 B 교집합 C인 경우도 A 합 B 하고 그 다음 A 합 C 이거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걸로 연결해 준다고. 그 다음 드물간 성립하는 걸 지금 벤다그램으로 보라는 건데, 1번에 A 합 B의 여집합이면 가의 테두리 부분이겠지. A도 아니어야 되고 B도 아니어야 되고, 그러니까 A, B 먼저 합쳐놓은 다음에 그거 바깥 부분.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식은 A가 아닌 거 그리고 B가 아닌 거의 공통 부분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 일단 A 아닌 부분은 A만 뺀 나머지에 색칠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니까 B 뺀 나머지 부분. 그거의 공통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 가지 색깔이 다 들어간 부분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랬을 때 지금 왼쪽의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이번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A 교집합 B만 놔두고 나머지 다 색칠하면 되겠네.
그 다음 A 아닌 거, B 아닌 거 둘의 합집합. 그러면 여기도 A 아닌 것만 먼저 챙기면 그 다음에 B 아닌 애들 대신에 1번에서는 공통부분만 챙겼다면 여기는 하나라도 색깔 칠해진 부분을 다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결과물이 둘이 똑같다. 그 다음 3번에 집합의 연산한 결과물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데 여기도 그냥 벤다그램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편해. 자 1번에 A랑 합하라 그랬네. 그러면 그냥 A 나오겠지. 그 다음 A하고 A의 공통부분은 똑같이 A 나오겠지. 그 다음 2번에 A 교집합 B 공통부분이랑 A랑 합해주래. 그러면 A 나오겠지. 뭐 더 추가로 붙는 게 없잖아. 그 다음 오른쪽에 A 합 B하고 A하고의 교집합. 그러면 얘는 A가 나오겠지. 그 다음 3번에 A에다가 공집합을 합했어. 그럼 더 보태준 게 없는 거니까 그냥 A가 될 거고, 반대로 A 교집합 공집합을 하게 되면 공통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파이가 된다고 해. 그 다음 A하고 전체 집합의 공통 부분은 A였겠지. 그리고 A하고 전체 집합 합한 거는 전체 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 밑에 5번에 A랑 A가 아닌 거 다 합했어. 그러면 전체 집합 나오겠지. 그리고 A랑 A가 아닌 거의 공통 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거고. 그 다음 6번에 요 여집합이 두 번 달렸다. 그러면 이중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닌 게 아니다 니까 그냥 긍정되겠지. 둘 다 떼버리면 돼. 그 다음 7번은 실체가 없는 애들이라 좀 생각이 힘들 수는 있는데 공집합 아무것도 없어. 그거의 여집합.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범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는 없다고. 되고 있지? 그 다음 오른쪽. 자 문제에서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 그냥 식만 줄 거야. 그랬을 때 식이나 그림만 줄 거라고. 그때 이제 얘가 이거구나 하고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랑 여기랑 합해진 거를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만 왼쪽으로 그려야 돼. 자 순수 A 부분과 순수 B 부분의 합이잖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A 차 B 그리고 B 차 A 이거의 합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써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 여기서 또 한번 바꿔가지고 식 모양을 다르게 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쪽 계열이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에서 대칭 차집합을 이야기하는 식을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하나가 요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A 합 B에서 가운데 부분 겹치는 걸 제외해 준 거. 자 그럼 얘는 또 뭐라고 바꿔 써주냐면 요 차집합을 바꿔서 A 합 B 교집합 A 교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꿔 써준다고. 그러면 요 덩어리에 여집합이 붙어버렸으니까 여기에다가
뭐냐, 드모르간을 쓰고 모양을 또 바꿔서 식을 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식 두 마리는 이거랑 이거야.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 하면은 시험에서 이제 잘 주는 게 그 밑에 집합 3개짜리. 자, P하고 Q의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 대칭 차집합이지. P에서 Q 차집합하고 Q에서 P 차집합한 다음에 둘이 더하고 합하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연산을 하래. 그러면 집합을 문제에서 지금 A하고 B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합은 A, B, C 3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대칭 차집합 해주면 순수 A 부분이랑 순수 B 부분이랑 얘네들의 합.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해서 순수 B와 순수 A의 합이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자, 잘 생각해봐. 요 P하고 Q라고 했을 때 지금 빼고 있는데 요거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 P하고 Q의 합집합에서 P하고 Q의 교집합을 갖다가 차집합을 해줘도 결과는 똑같을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A 연산 B를 하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A 합 아니 A가 아니라 요거 A 연산 B 뭐라 할까? 얘를 S라고 할까? S 합 C랑 S 교 C랑 갖다가 차집합 해주면 전체 3개 가지고 하는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필요한 게 요거겠네. A 연산 B에다가 합 C에 놓은 거. 그래서 이거에서 2번에 써져 있는 이거를 갖다가 빼주면 3개짜리 뭐냐 대칭 차집합이 나올 거라고 해. 자, 괜히 지웠네. 일단 A하고 B하고 연산한 거는 여기에다 합집합 C 해주라 그랬으니까 요게 더 색깔이 칠해지면 되겠지.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연산한 거 거기에서 C하고의 교집합은 딱 겹치는 부분 여기만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갖다가 빼주라고. 왜 안 붙지?
그럼 여기 순수 A 부분이랑 순수 B 그리고 순수 C 그리고 여기 A하고 B하고 C의 셋 다 공통 부분 여기까지 남겠지. 계산은 이렇게 했어. A 연산 B에다가 합집합 C 한 거에서 A 연산 B에다가 교집합 C 이거를 갖다가 차집합 시켜줬다고.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 결합법칙이 성립해서 B하고 C하고 먼저 연산한 다음에 A하고 연산을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됐지? 그 다음 연산. 자, 연산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간단하게 하라던가 아니면 얘네가 같은 걸 보여달라던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건데 지금 책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한 애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순서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흘러가는 순서가 차집합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을 써주고 드모르간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덩어리에 여집합 돼 있는 거를 요걸 갖다 풀어줘. 그리고 나서 분배 법칙 기본적인 틀은 이거라고. 차집합 손대주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 써서 덩어리에 여집합 달려있는 거 처리를 좀 해준 다음에 분배하는 쪽으로. 아닌 애들도 있긴 하지.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거라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먼저 손들게. 이거 차집합 그리고 이거 차집합이겠지. 먼저 안에 있는 것부터 손봐주면 얘가 Q의 교집합, R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저 차집합 손대주면 P 교집합, Q 교집합, R의 여집합, 이거 덩어리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덩어리의 여집합 붙었으니까 이거 드모르간 써줄게. 그러면 안에 있는 Q에 없으니까 달아주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R에는 있으니까 떼주고, 전체에 있으니까 떼주고, 이렇게 나왔겠지. 그 다음에 얘네 분배.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써는 요거를 하나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교집합까지. 그럼 P 교집합, Q의 여집합, 그 다음 P 교집합, R, 그리고 얘네 연결이 괄호 안에 있는 합집합으로 되면 된다고. 해놓고 보니 여기가 교집합 여집합이지. 그래서 P 차 Q가 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손봐줄 게 없어서 그대로 갖다 썼어. 그랬더니 위에 줄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네. 그 다음 밑에 2번. 자, 얘도 차집합 먼저 손을 보자. 그 다음에 이거 여집합 먼저 손을 대면 P합 R에다가 교집합까지는 똑같고, 이 부분에 이제 드모르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Q에는 달아주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R에는 없으니까 달아주고, 전체에 있으니까 떼주고. 그러니까 드모르간 있는 거에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연산되는 게 있냐?
그럼 여기서 분배할게. 분배가 생각보다 모양 이쁠 때만 하는 건 아니라서. 자, 뒤에 덩어리를 그대로 가져올게. 이거를 하나로 놓고 이렇게 분배를 해줄 거야. 뒤에 거를 하나로 본다고. 자, 그러면 뒤에 중괄호가 전부 다 교집합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 괄호가 의미가 없지. 결합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괄호 풀어버리면 R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그리고 교환도 성립할 거 아니야? 교집합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R 붙어있는 애들끼리 좀 모아봐. 이유는 얘가 뭐라서? 공집합이라서. R하고 R이 아닌 거에 공통부분 없잖아. 그럼 공집합이 됐는데 공집합이랑 Q의 여집합이랑 또 교집합 해주래. 그러면 다시 얘도 공집합이겠지. 그래서 오른쪽 요 중괄호 덩어리가 정리가 끝났어. 공집합으로. 그럼 뭐밖에 안 남아? 이거 합해주라고 했으니까 왼쪽 덩어리밖에 안 남겠지. P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뭐 여기서 그냥 나보고 풀라고 했으면 어차피 PQR 다 다른 문제라서 어차피 정리는 안 될 거야. 그냥 이거 분배해주고 끝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문제에 이렇게 써졌으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오래 묶어주겠는데, 이거를 드물간 써서 Q의 합집합에 R의 여집합 달아주면 이게 P차 Q 합 R 하고 바뀌겠지. 그 다음 밑에 7번에 전체 집합 이후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다음 중 맞는 걸 골라라 했는데, 지금 중괄호 안에 요만큼 들었고 중괄호 안에 요만큼 들었고 얘네 합집합해서 오른쪽에 A 합 B하고 나온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 건 놔두고 왼쪽 거만 일단 신경 쓸 거야. 거기서도 중괄호 덩어리 만약 합집합, 중괄호 덩어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덩어리 각자 봐줘야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얘네 한꺼번에 봐야 될 수도 있고. 그건 문제마다 다르겠지. 자, 근데 첫 번째 덩어리는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놔도 연산 가능하냐고 묻는 거야. 그럼 바로 연산 들어가면 돼. 이대로 놓고 연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합집합하거나 교집합하거나 해가지고 줄일 수 있냐고. 이대로 놓고. 그게 안 되면 뭐 하겠어? 분배하겠지. 그러면 A하고 A 아닌 거의 공통 부분은? 그러면 공집합이랑 요거의 합집합은? 합집합이니까 A 교집합 B 하고 끝났겠지. 지금 요만큼 정리한 거야. 그 다음 오른쪽 요 덩어리는 따로 봐줄게. 자, 그러면 B 교집합 하고 쓰려고 봤더니 요 덩어리에 여집합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드모르간을 먼저 쓸게. 그러면 B에는 떼주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C에는 떼주고 전체에서도 떼주고. 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서 분배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바로 되면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B 합 C하고 B하고 교집합이래.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리한 게 A 교집합 B, 이게 왼쪽 거였어. 합집합 오른쪽 거는 B 하고 나왔지. A 교집합 B하고 B하고 합해 주래. 그럼 뭐야? P인 거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좌변은 B였고 우변은 A 합 B라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림으로 봐도 상관없어. 자, 이 전체가 A 합 B잖아. 근데 그게 B랑 같대. 그 뭔 말이냐면 여기 순수 B,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 순수 A 요 부분이 없단 이야기지. 그러면 A는 어디 있어? 요만큼인 거든. 그렇지? B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1번인 거라고. 됐지? 그 다음 오른쪽에 자, NA는 요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한데, 자, 두 요한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집합 2개짜리도 사실 외워야 되고 3개짜리도 외워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지. 자, A의 원소의 개수를 가져와.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를 가져와. 이렇게 둘이 더하면 가운데 여기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가 2번 들어갔어. 그러니까 한 번 빼줘야 돼. 라고 식을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한 다음에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방금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할 건데 근데 이제 집합이 3개가 되는 거야. 일단은 A랑 B랑 C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일단 싹 다 더하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A 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지금 이렇게 더한 상황이야. 그러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빼줘야 되겠지. A 교집합 B 빼주고 B 교집합 C 빼주고 그 다음 C 교집합 A를 빼줬어. 그러면 여기 어딨냐? 어디라고 해야 되냐? 지금 색깔 칠하고 있는 이 부분 얘네는 2번씩만 중복이 된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싹 더한 다음에 한 번씩 싹 빼주면 한 번씩만 들어간 게 되는 거잖아.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은 해결이 된 거라고. 근데 완전 센터 여기는 3번 더해주고 3번이 빠져버렸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챙겨줘야 되겠지. 그래서 집합 2개짜리, 집합 3개짜리 해당되는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식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